2025년 9월 10일 업데이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의 에다니아 2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업데이트가 이미 되었지만 나오지 않았던 테네 브라운, 그리고 제피로스, 그리고 에다니아 이야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메인 의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에테리온까지는 의뢰를 진행한 상태여야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에다니아 모험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에다니아 모험일지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에테리온 하고 나서 오르비타 또는 님파마레, 테네 브라운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피로스, 에다니아 이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네 브라운 성과 제피로스 성 주변을 탐험하다 보면 새로운 에다나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에다나의 유산이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막 보물상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뭐 가면은 몬스터도 나오고 아니면 어떤 간단한 미니게임을 통해서 파편하고 금괴를 얻는 게 있는데요. 그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태초의 파편을 1000개를 모으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두머리 토벌 같은 경우에 카르티아는 390공, 그리고 방어력은 450방이고요. 카프라스는 395공, 거다가 방어력은 460.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방어력은 이제 사실상 에다나의 방어구를 만들게 되면은 천천히 도달하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카르티아는 올환 악세에다가 풍 무기, 그리고 단 군왕 보조 무기 이렇게 있으면은 카르티안 갈 수 있고요. 카프라스 같은 경우에는 올환 인 경우에만 갈 수 있습니다. 무기류가 올환이어야 돼요. 저도 솔직히 카르티아는 곧 도전해볼 수 있는데 카프라스는 너무 먼 곳이긴 하네요. 권자의 자격 테네 브라운, 카르티안 같은 경우에는 에다나의 조각을 4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저희 무결한 인도자의 결정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물을 개량할 때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제피로스, 카프라스 같은 경우에는 에다나의 조각 5개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의 결정은 7개, 그 외에도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에다나의 권자 테네 브라움성 같은 경우에는 밀실 가격이 9천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제피로스성 같은 경우에는 1억은 합니다. 여기 진짜 에다나분 거의 일주일에 한 200억씩 뜯어내겠다. 과연 누가 진짜 왕자잖아. 제피로스성은 진짜 왕자인 것 같은데 여기는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장비가 올환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신규 사냥터 테네 브라움성 같은 경우에는 추천 공격력은 390공, 방어력은 450방이고요. 주요 전리품은 그냥 비슷비슷하죠? 차이점은 강 어둑한 파멸의 수정, 강 파멸의 결정, 그리고 인도자의 결정, 무결한 인도자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아마 이거 때문에 강 어둑한 파멸의 수정 때문에 또 많은 모험가 분들이 위로 올라와서 사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잡템 가격은 14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라스의 영역 제피로스성 같은 경우에는 395공에 460방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주요 전리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루키타가 원래는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올루키타에서 열심히 사냥하시던 모험가 분들께서 다들 올라와서 사냥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올루키타가 또 여유로워질 거야, 자리가.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테네 브라움성 및 제피로스성 몬스터 처치 주간 의뢰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에다니아 지역 주간 몬스터 처치 의뢰의 수주 조건에 표기 공격력과 방어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표기공과 표기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말이 많았지. 근데 이게 아마 쩔받고 약간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인도하는 카브아의 유물, 인도하는 데키아의 유물, 모든 피해 감소, 모든 회피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인도자의 결정을 100개를 모아서 그 외 아이템들과 함께 가열을 통해서 무결한 인도자의 결정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 인도하는 카브아의 유물, 그 다음 데키아 유물들에다가 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능력치가 붙은다고 합니다. 통합 거래소 가격도 있네. 금액은 이렇다고 해요. 아마 얘는 바로 예고 걸어야겠지? 강 어둑한 파멸의 수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에다니아 종족 추가 공격력이 60이라고 해요. 나왔군. 공원도 최대 제한 수치 상향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공원도 최대가 501이었어요. 물론 그 이상도 존재하는데 그 이상부터는 필요 공원도 경험치량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501 이상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산물들을 부어 넣어서 502, 503 찍으신 모험가 분들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없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501
이상의 공원도 구간에서 공원도 상승에 필요한 공원도 경험치의 양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참고로 가까운 시일 내에 500 이하 구간의 공원도 경험치 필요량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500 이하이신 모험가분들,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500 이하이신 모험가분들은 가능하면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별도로 펄어비스가 500 미만인 모험가분들께서 부산물을 사용해서 고온도 경험치량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업데이트 이후에 그만큼 반영해서 저희가 고온도 경험치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500 이하이신 모험가분들은 그냥 킵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500 이상이신 모험가분들께서는 그냥 쭉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발크스의 조언 획득 상자 개선 및 100 이하의 마력의 양피지 제거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발크스의 조언 획득 상자를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별 필요도 없는 100 이하의 마력의 양피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발크스의 조언 이렇게 가차 상자 있잖아요. 존재했는데 그냥 좋은 걸로 60, 50, 40, 30스택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은 바꿔주겠다인 겁니다. 그리고 마력이 뜬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는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패치 중 하나죠. 에레테아의 시련, 데브레카 반지 출시 당시 특정 사냥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잊혀진 망가의 징표를 통해 에레테아의 시련이라는 전용 콘텐츠를 입장하여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다니아까지 업데이트가 된 현재는 에레테아의 시련을 거치지 않아도 데브레카 반지를 보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용 콘텐츠로서의 의미가 낮아진 에레테아의 시련을 유지하기보다는 잊혀진 망가의 징표를 사용 시 즉시 아이템을 획득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보다 편리하게 데브레카 반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에레테아의 시련 콘텐츠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잊혀진 망가의 징표를 얻었다고 해서 저희가 에레테아의 시련 굳이 거기 들어가서 몬스터 잡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상자 까면 된대요. 개꿀?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서. 와, 검은 사막이 제거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 컨텐츠를 벌써 제거한다고? 충격적이었어. 내가 알던 펄어비스는 이렇지 않아. 충격이었습니다. 자, 오르비타성 사냥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부터 꾸준히 많은 모험가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오르비타성 사냥터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로 원활한 플레이에 불편을 드렸던 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번 오르비타성 사냥터 업데이트에서는 사냥터의 기믹 등에서 불안정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한 현상은 버그를 말하는 겁니다. 오르비타성을 알아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몬스터가 안 나와. 내가 열심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몬스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몬스터가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별의별 온갖 그게 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방향성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연구소 때도 한번 읽어봤는데 약간 우리 유저 입장에서 상향과 하향이 교묘하게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변경한 의도는 순전히 버그를 고치기 위함의 목적성이 제일 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여기 보면은 타이탄 처치 시 획득 가능한 아이템 수량 및 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잡템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봐야겠죠? 가서 한번 해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프리셋, 여러 시스템의 프리셋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 통합 프리셋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나도 이걸 보고서 처음에 당혹스러웠는데 여기 위에 있죠. 1번 프리셋, 2번 프리셋 해가지고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3개를 내가 정해놔. 뭐 예를 들면은 거점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냥용, 그 다음에 거점용, 그 다음에 또 방센용 막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집용, 저격 수렴용, 뭐 항해용, 낚시용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세팅을 통해서 요리 자동 프리셋도 저장을 따로 별도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 프리셋, 수정 프리셋, 반려동물 그룹, 기술 프리셋 뭐 등등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이거 세팅하는 것도 아마 일일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통합 프리셋 이게 너무 적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적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쿨타임, 여기 기술 프리셋이 있다 보니까 그 쿨타임이 걸려있으면은 통합 프리셋이 적용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리셋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리뷰는 모두 끝났고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갑시다. 마르니의 불안정한 연료 지원이라고 해서 이벤트 기간 중에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도전 과제를 통해서 마르니의 불안정한 연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르니의 불안정한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템 전이를 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죠. 이번엔 전이 이벤트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르니의 불안정한 연료를 지원해 주는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전이할 때 필요한 이 마르니의 불안정한 연료 같은 경우에 총 4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00개면은 2번 저희가 전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템 획득 확률 플러스 50% 핫타임 시작이라고 해서 2주간 50% 버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신규 사냥터에서 열심히 사냥하라고 나왔나 보네요. 최강을 가리는 무명의 전장 아르샤 리더보드 개인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금, 토, 일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숨막히는 혈투라고 해서 이런 시간에 아르샤 가서 싸우면 된다고 합니다. 진행 채널은 아르샤 무명이고요. 진행 장소는 나반초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참여 보상도 있을 거라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일 참여 보상, 1일에 3킬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일 순위 보상으로 1등은 30원, 그리고 2등에서 30등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일 보상만이라도 참여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아마 아르샤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고인물 중에서 고인물 컷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템이 안 좋다, 나는 이제 열심히 육성하고 있는 초보 모험가다는 미안한데 이번 컨텐츠는 참여 못해. 아마 와주면은 우리가 고맙다고는 할 거야, 킬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오지마, 여기 큰일나. 아마 저는 가서 하루에 3킬씩은 꼬박꼬박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여기 표기 공격력 방어력 합이 7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도 발렌시아로 출발, 매일 붉은 전장에서 도전하고 지배하라 라고 해서 2주간 불전 이벤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1일 의뢰랑 가문당 1회 완료하는 의뢰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1일 의뢰는 매일매일 챙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용향이 있죠? 거기다 정령의 신비한 가루도 있어. 완료 보상이 잠깐 둘 다 받는 거야? 2억 은하랑 정령의 신비한 가루 받는구나. 매일 획득 가능하다고 하니까 2주면은 거의 1400개거든요. 정령의 신비한 가루 1400개면 어마어마하지. 요거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라기 때문에.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자인증표 25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면은 바로 끝나고요, 패배하는 경우엔 10개를 얻기 때문에 총 3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PVP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령의 신비한 가루가 제가 알기로 지금 값어치가 조금 오래 걸리긴 하죠. 여기 있네. 정령의 신비한 가루가 지금 현재 값어치가 대충 23만원 정도 하거든요. 3만원 정도면은 얘가 지금 얼마요? 2300밖에 안 하네. 얼마 안 하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용량 보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용량 부족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용량 보고 하십시오. 길드원과 함께 거점전에 참여하고 승리를 쟁취라고 해서 2주간 거점전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점검 시 개인 참여 승리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크론소 500개랑 은하를 총 8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개인 참여 같은 경우에는 1회 참여 시 3억, 그리고 3회 참여 시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길드 참여 보상으로 길드 자금이 100억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개인 승리 보상으로는 크론소 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또 거점전을 많이 하시겠구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벤트도 모두 끝났고요. 펄 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